네, 계속해서 경제인사이트 이어갑니다.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실장 모시고 추석을 앞둔 물가 상황과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가뜩이나 요즘 뭐 물가, 특히 이제 농산물 물가 많이 올랐는데 추석을 앞두고 태풍까지 겹쳐가지고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. 지금 고물가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? 지금 통계청에서 이제 8월 소비자 물가까지 발표가 됐고요. 뭐 태풍 피해는 좀 더 있다가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. 지금 보면은 태풍 이전에 폭염, 그다음에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 6.3%, 8월 전년 동월 대비 5.7%로 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신성식품만 이제 따로 모아서 물가 상승률 계산해 보면 7월에 13%, 8월에 14.9% 오히려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이제 여름철 요번 여름철에 상당한 좀 이상 기후의 영향을 받았고 또 태풍 흰남노까지 겹쳤기 때문에 또 이제 추석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 우리 이제 제사상에 들어가는 그 음식을 만드는 신선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다만 좀 우리나라 체류 시간이 좀 적었죠. 과거에 뭐 매미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뭐 몇십 시간이었는데 요번에 아마 제 기억은 뭐 2시간인가 우리 짧게 지나갔죠. 그래서 그거는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 신선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농산물 쪽에 가격은 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뭐 김밥 한 줄에 이제 평균 가격이 3,000원을 넘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외식 물가가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어느 정도 오르고 있습니까? 이제 소비자 물가 중에 일부 품목을 이제 골라서 이제 외식 물가라고 따로 이제 우리가 밖에서 뭐 음식을 사 먹거나 이제 이런 건데 8.8%거든요. 8월 달이 그게 이제 1992년 10월에 8.8%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거의 뭐 30년 만에 최고치죠. 상당히 올랐는데 근데 가격이 8.8% 그냥 올랐다 그러면은 뭐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체감상으로 그거밖에 안 올랐어? 한 자릿수면 뭐 그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이제 음식점 가보시면 더 올랐거든요. 그래서 뭐 그건 평균적으로 내서 이제 그런 거고요.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좀 종류별로 틀려요. 뭐 짜장면 같은 경우는 한 12% 평균적으로 전국에 그리고 김밥이 12%, 뭐 갈비탕이 한 13% 그렇게 보통 10% 이상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퍼센테이지로 하면 8.8%지만 뭐 올랐다 하면 뭐 그냥 8.8%만 올리는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? 1,000원, 2,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체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자,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그 추경호 부총리 등을 해서 9월, 10월이면 물가 정점, 뭐 피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기세로 보면 물가 하단보다 상단이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게 이제 9월, 10월 정점론에 대한 그 정의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는 뭐 1,000원 이런 가격의 정점이냐, 아니면 물가 상승률의 정점이냐. 근데 물가 상승률은 정점은 지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. 7월에 상승률은 점점 둔화될 것이다. 근데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계속 오르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근데 정부가 얘기한 9월, 10월은 아마 이제 가격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근거가 최근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소비자 물가를 올렸던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떨어졌다면 이제 물가는 내려가지 않겠냐.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아직도 좀 불안한 거예요. 환율이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물가 정점론에는 동의합니다. 동의하는데 이 내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점이 상당 기간 개막오온처럼 몇 달을 지속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고물가 상태로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. 자, 눈을 세계로 돌려보면 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8월 물가 상승률이 무려 80%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나라들이 많죠.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? 이제 튀르키예 뭐 생소하시는 터키죠. 터키인데 여기는 이제 대통령이 다른 나라는 금리 인상을 해서 이제 물가를 잡겠다고 했는데 금리를 오히려 내려버렸어요. 거꾸로 가죠.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 이상한 나라긴 한데 그래서 80%면은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상황은 나쁘진 않아요. 오히려 괜찮은데 성장률이라든가
근데 물가 상승률 80%의 부작용은 바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세계 주요 기관들은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뭐 4분기부터는 터키 경제가 상당히 나빠질 거다. 네.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뭐 아시다시피 수입 물가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다 높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이제 네.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한다든가 그렇죠. 그게 이제 네. 중국입니다. 네. 다행히 중국은 지금 2%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. 그렇습니까? 예. 아주 특이한데요. 다른 나라들은 보통 두 자릿수거든요. 근데 중국이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확 높아지면 이게 중국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출이라고 합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다행히 중국은 좀 물가 상승률이 낮다. 뭐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들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특히 뭐 중동 지역도 그렇고 신흥국들 원자재 수출국들 물가 상승률은 대부분 10% 이상이라서 저희가 그 나라로부터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뭐 원유나 원자재는 조금 상승률이 둔화됐더라도 좀 환율이 올라가니까 참 여러모로 이게 같이 내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자, 경기를 좀 한번 살펴보죠. 그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 가능성 그리고 복합 불황을 우려했던데요. 그 배경과 근거는 어떤 겁니까? 일단은 내수는 이제 소비하고 투자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설비 투자는 올해 들어서 계속 마이너스입니다. 그러니까 기업들이 작년보다 설비 투자를 계속 줄이고 있다는 게 네. 이게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설비 투자를 주도했던 게 반도체 업종인데 네. 거기 시황이 좀 나쁘고 그렇죠. 그리고 투자가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빴던 것 같고 소비는 이게 좀 나눕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화, 상품에 대한 소비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서비스 쪽 소비는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비스 쪽에서도 이 관광 서비스업, 네. 뭐 음식 숙박이라든가 운수라든가 뭐 여행 수요는 레저라든가 계속 예.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 쪽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가 소폭 플러스인데 이게 분위기가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수출 증가율이 갑자기 확 꺾었거든요. 그렇죠. 마이너스는 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가 중국 시장으로 가는데 중국 쪽 수출은 마이너스입니다. 그렇다면 수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게 결국은 소비 쪽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소비 쪽에 또 하나 불안 요인은 고금리죠. 예. 네.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이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소비까지 좀 망가지는 그러니까 네. 수출과 내수가 같이 침체되는 그런 복합 불황. 그게 지금은 아니지만 올해 연말 뭐 4분기 정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계속 진행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. 그 사실 뭐 체감하는 경기는 이미 좀 냉각된 거 아닌가, 지금 겨울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. 네. 지금 딱 요 시점만 보면 경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. 네. 네. 경기 동행 지수라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제 매달 발표하는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가 있는데 저번 달보다 좀 올랐거든요. 8월에. 네. 그렇긴 한데 지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떤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출이 안 되고 내수가 안 되고 그럼 이제 경기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경기가 이렇게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뭐 증시, 주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?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코스피를 주목을 많이 하지만 사실 코스피라는 건 기업들의 주가를 이제 모아놓은 거잖아요. 네. 가중치를 해서. 네.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면 그러니까 수출 시장도 안 좋고 내수 시장도 안 좋다면 기업들 시장은 나빠지겠죠. 네.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증시는 올라가려는 힘보다는 내려갈 힘이 더 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국제 금융시장,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가장 뭐라 그럴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까? 푸틴이 아니고 이제 미 연준 의장이거든요. 계속 금리를 그렇게 올려버리면 사실 뭐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좋은 없죠. 장을 좋은 네. 장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올라가는 힘보다는 결론적으로 내려갈 힘이 더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됐습니다. 여기에 유의미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? 기존에 나왔던 지표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. 뭐 기존의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과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. 노동시장은 좋습니다. 이게 좋은 게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.
이 근로자들이 안 들어와요. 노동시장에. 뭐 코로나도 있고 네. 뭐 아무튼 좀 미국 내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노동시장 지표로만 좋은데 근데 이제 베이지북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경기는 점점 내려가는 방향이다. 거기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예. 있어요. 그렇다면 이제 미국 경제도 아직까지는 뭐 1, 2분기가 좀 마이너스가 나와서 반등한다 그러지만 3분기 반등 이후에는 미국 경제도 이제 내려가는 방향, 이제 그쪽으로 가닥을 잡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사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기를 좀 냉각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는 잡지만은 경기는 당연히 냉각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.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거로 보십니까? 미국이 이제 9월달 FOMC가 있죠. 거기서 0.75 올릴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어요. 왜냐하면 파웰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만약에 안 올리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올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상단이 2.5니까요. 3.25까지 벌써 9월달은 가 있는 거죠. 예. 미국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연방기금 금리에 대해서 내년 6월 말 기준으로 4% 이상을 전망하는 게 한 70% 정도 됩니다. 확률이. 그러면 그때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하고 미국의 금리 역전은 불가피하고요. 우리가 9월 달에 해외가 없으니까. 예. 그러면은 한 1%포인트에서 0.75%포인트 정도까지도 우리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3에서 3.25까지는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를 올라간다는 건 누구나 뭐 생각인데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. 예. 과거의 예를 보면 보통 한 1년은 그 금리 수준을 가져갔어요. 그렇다면 이제 내년 연중으로 보면 그 정도의 높은 금리가 지속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금리가 올라가는 그거는 뭐 예고가 돼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는데 문제는 어느 시점에 그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냐 뭐 이것도 관심사일 것 같아요. 뭐 네. 내려가는 건 뭐 나중 문제지만은. 인상을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건 아직은 불확실한데 연준이나 우리나 올해 연말 좀 네. 긍정적으로 보면 또 좀 길게 보면 내년 한 1분기 예. 거기까지는 인상 추세를 지속을 할 것 같고요. 뭐 중간에 동결이라든가 이렇게 쉬었다 가는 타이밍도 있겠지만 거기까지가 이제 인상이 어떤 지속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